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주제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교육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했었는데 그냥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씩 듣고 유대인의 교육은 어떻게 하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이런 것들만 사실은 보면서 조금씩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유대인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적고 막 했어요. 되게 대단한 민족 중에 하나이고 한국인과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가지지만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15분 동안이지만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은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는 차지를 하지 않는데요. 800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이요 되게 대단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노벨상을 저희가 이제 수상자 내역을 봤을 때 한 25%에서 30% 정도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2013년 한 해는 이 유대인들이 6명이나 이 노벨상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좀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한 명만 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유대인은 이미 이 노벨상 수상자의 한 30%를 차지했다는 게 엄청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면 뭐 하버드, 예일 막 이런 데 한 8개의 그 학교를 합쳐놓은 데가 아이비리그잖아요. 거기에 가면 학생의 한 30%는 다 유대인이고요. 거기 교수의 40%는 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작지만 아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100대 기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알고 계시죠? 얼굴은 알지만, 네. 이름을 잘 모르는, 네. 여기 첫 번째 이제 보이시는 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신 빌 게이츠죠. 그래서 2019년 부자의 순위를 조사를 했을 때 늘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1위에서 약간 밀려나서 2위를, 전 세계 부자 2위를 하고 있는 빌 게이츠. 그리고 영화계의 감독의 거장이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유태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젊은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우리 그 김관호 사장님이 채팅창에 페이스북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페이스북의 CEO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100대 기업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IT나 이렇게 영화 부분에서 보면은 사장님들 많이 본 지금 로고들이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오라클 이런 지금 IT 부분에서도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를 그 선두 기업에 가 있고 영화는 사실은 제가 막 이거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화는 거의 대부분 영화계의 제작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 대박이죠. 한번 다음 거 볼까요? 패션이나 유통 서비스 분야. 뭐 리바이스 클리니크, 여러분들 오늘도 갈 스타벅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옆에 항상 있는 베스킨라빈스, 네, 던킨, 뭐 하겐다즈 이런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와 여기는 정말 대단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다 유대인들이 창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전 분야에서 이렇게 활발한 그리고 선두기업에 얘네들이 있냐라고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역사를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나라를 잃고 내 민족이 없어져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뭐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자녀 교육을 많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왜 교육열이 엄청 좀
높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을 많이 보는데 독서, 질문, 토론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무조건 저녁은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요. 잠자기 전에 한 15분은 무조건 독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 일반 13세 이전의 일반 아이들은 이 언어 구사력이 한 8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유태인 애들은 이런 것들을 과정을 매일매일 이렇게 펼쳐나가면 1500개 정도의 언어 구사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토가 되어서 이제 창의적이고 이런 애들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을 가면 한국 도서관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서고서고서고하면 되게 막 이렇게 더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토론을 하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토론을 통해서 알아가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태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 기업가의 리더십은 소통과 수평 문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마크 사무실을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따로 우리는 왜 사장실, 부장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북 CEO는 CEO실이 따로 없대요. 그냥 일반 사원들이랑 함께 앉아서 같이 소통하고 본인이 좀 특별해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수평 문화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하다라고 합니다. 소수 민족이 나라 없이 전 세계 각지에 찢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결속력으로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 그 세계 지역에서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전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 지금 돌아가는 유통의 흐름 이런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교환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얘네들이 부에 엄청 밟게 되고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는 그 원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너무너무 강하대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 기업들은 자국에 있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유창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지원도 엄청 많이 해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물심양면 돕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 기업들은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태인이 한번 만든 가게다라고 하면 거기는 무조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의 계약과 한 번의 약속은 시작이 아니라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철저히 목숨을 걸고 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은 사업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척들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좀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응축되다 보니까 유대인이 엄청난 민족으로 거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IT 분야, 그다음 유통 분야, 뭐 패션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트워크에서도 유태인이 경영을 하고요. 유태인이 창업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유태인 두 분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되게 다르게 생겼죠. 네, 완전 달라요. 한 분은 머리가 있으시고 한 분은 머리가 없고, 네, 다르게 생겼죠. 이 형이 먼저 시크릿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지금 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이 동생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트워크에서 유대인이 창업을 하고 유대인이 유일하게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서 보셨던 많은 기업들의 아이콘들을 보셨죠. 그 로고들 속에 시크릿이 반드시 탁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두 유대인 청년이 미국으로 가서 시크릿을 한번 본인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매대에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시크릿 화장품을 처음 만들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장사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이스크림 장사에서 장난감을 팔아서 돈을 좀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투자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것들을 많이 보살펴주면서 함께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다음에
이제 시크릿이라는 사회소금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크릿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 획을 끊는 회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의 사명을 보면 유대인 기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독보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회, 남다른 기업 문화 당연한데 여기 보시면 부의 공동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식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근데 이 시크릿도 유대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를 같이 나누자, 부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이 유태인 아이작 회장님은 이런 약속을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시크릿 네트워크를 통해서 10억 버는 사람을 천조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기업의 유대인들은 약속을 엄청 중요시 생각하고 한 번 뱉은 말에 의셔서는 본인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억 버는 사람 천조를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시크릿의 주인공은 사장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